오늘은 스트레스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스트레스 하니까 벌써 스트레스 막 받으려고 그러시죠? 저는 맛있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막 청양고추, 막 할로피뇨 이런 거 넣고 매웁게 해서 실컷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그런 다음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뒤집어 자면, 그 다음에는 뭐 다음 언제 무슨 뭐 갖고 내가 그랬어도 잘 생각 안 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쉽게 풀리는 편이거든요. 워낙 좀 심플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라는 게,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레벨이 다 다르잖아요. 저같이 그냥 단순하게 해서 풀릴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고,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다 상황이 복잡하고 어떻게도 쉽게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꽃길만 걸어라 뭐 이렇게 좋은 말로 얘기를 해주지만 정말 인생이 꽃길만 걸으면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을까요?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너무 뭐 또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고민할 것도 없고 이런 애들 보면은 유흥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또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또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삶에 활력이 되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되면은 이게 만성이 되면은 되게 우울증에 걸리기도 쉽고 우리가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우리가 이게 카나다에 제가 밴쿠버에 살고 있는데 겨울에는 특히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민 오신 분 중에서도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겨울철에는 더욱 힘들게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더 많이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 코로나로 이렇게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또 부부간에도 또 가정폭력도 늘고 있다고 그러고 또 그런 가슴 아픈 얘기도 많이 들리고요. 또 아이들도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 성장이라든가 정신적 발달이라든가 사회성 개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회를 잃게 돼서 굉장히 온 식구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이게 뭐 어느 지역이나 가족이나 뭐 개인이나를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람들이 보통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이거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네. 이러고 생각된 것이 몸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내보내라. 우리의 몸의 가장 큰 구멍이 뭐죠? 입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입으로 내보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즉,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실컷 떨고 하소연을 하거나 또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남편 흉을 보든지 어쨌든 말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대요. 그리고 또 안 그러면 하다못해 노래방에라도 가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신나게 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루에 일정량의 말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울증에 안 걸릴 수가 없고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노인들이나 혼자 있는 사람들은 애완동물이라도 꼭 키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강아지한테 놓고 너 그러지 마. 너 왜 여기 오줌 쌌어? 이러면서 자꾸 혼내고 말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혼자서라도 혼잣말로도 TV 봐야 되겠네. 뭐 먹을까? 냉장고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네. 뭐 이렇게 혼잣말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울고 나면 감정의 해소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속상하고 이러는 거 꾹꾹 참고 있다가 하면 마음의 병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또 드라마 보다가도 울게 되고 슬픈 영화 보면 뭐 옛날에는 멀쩡했는데 눈물이 나고 저도 요즘에 누가 하는 얘기 옆에서 따라운다거나 아니면 텔레비만 봐도 따라 울기도 하고 눈물이 저도 모르게 주르륵 흐르잖아요. 저희 남편은 제가 우는 거를 못 봤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같이
같이 무슨 그 감동적인 얘기나 이런 거 보면은 자기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더라고요. 갱년기인가 봐요. 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감정의 해소가 되는 거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구멍이 있죠. 땀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격렬한 운동을 해서 땀을 흠뻑 흘리고 나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합니다.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을 때인데 계속 책상에만 앉아 있고 몸을 웅크리고 있고 같은 자세로 앉아 있고 이러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다네요. 뒤통수만 공부하는 거지 실제로는 하나도 집중을 할 수가 없고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기만 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모든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기에는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농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운동장이라도 뛰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운동장 3바퀴 돌고 와 이래갖고 애들 단체로 벌을 세운다거나 그러면 애들이 그때는 쭝얼쭝얼거리고 막 짜증을 내서 하면서 해도 운동장 돌고 와가지고 하면 애들 조용하고 말 잘 듣죠. 스트레스가 풀려서 그렇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는 방식처럼 맛있는 음식을 스스로에게 대접해서 나는 귀중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실컷 먹고 나서 하게 되면 좀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컴포트 푸드라고 그러죠. 아주 칼로리도 높고 입에 달고 이런 것을 먹음으로 해서 정신적으로 한번 확 풀어주는 거죠. 스트레스를. 여행을 한다거나 산책을 한다거나 좋은 것을 본다거나 이런 것이 다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의사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방법들이 쭉 있는 거를 내가 그 유튜브에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의사로서 직접 이렇게 권하고 싶은 방법이 뭐가 있나 환자들에게 어떤 방법을 권하나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생산적인 액티비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크게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즉 위에서 말하는 제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소비적인 방법이래요. 음식은 먹어치우면 그때뿐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배가 너무 부르고 이러다 보면 짜증나잖아요, 도로. 그리고 누구를 위에서 말한 것처럼 누구를 만나서 막 수다를 떨고 흉을 보거나 아니면 그 노래방 같은 데서 시컷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뭐 재밌는 영화를 본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일시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고서 풀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고도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가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갔던 기분이 떨어지면서 괜히 했다 이렇게 후회가 남을 수도 있고 자꾸 그런 기분에 중독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술을 먹는다거나 예를 들면 맛있고 달달한 음식을 먹는다거나 또는 게임을 해서 잠시 그 하는 동안에 이 어떤 우울한 기분을 잊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중독적인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산적인 액티비티를 하는 게 좋은데 그게 뭐냐면 뜨개질을 한다거나 또 뭔가를 만들기를 한다거나 결과물로 남잖아요. 뜨개질을 하면 내가 장갑을 짜든 목도리를 하든 그거를 하는 동안 몰두할 수 있어서 좋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작은 거나마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활동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즉 뭐 채소를 키워 먹는다거나 조그만 화분에라도 그 채소 같은 거를 키우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봉사활동한다고 뭐가 남나? 남죠. 보람이 남죠. 사람이 남죠. 훨씬 더 오는 게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봉사활동 같은 거를 굉장히 추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다가 굳이 덧붙이자면 기도나 명상이 상당히 그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연구 결과에 보면 종교 활동이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많은 방법으로 시도를 하고 그걸 풀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요새는 굉장히 의학이 발달해 갖고
스트레스에 대한 약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는 게 좋아요.